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2일 어제로 예정됐던 국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여권이 반대하는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만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액이 동시에 감소한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전체 수출액 지수는 전년에 비해 7.6% 떨어졌고 수입액 지수는 13.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액 지수가 크게 떨어진 데는 국제 유가가 하락한 탓이 컸고 수출액 지수가 감소한 것은 중국 등 신흥국 경기와 세계 수요가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0일 가까이 계속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의 12,000여 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이 전날보다 38전 오른 1,406원 72전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7월 5일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이날 49일 만에 상승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점에 비춰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우리은행 매각이 다시 추진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51% 가운데 30%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4%에서 8%씩 쪼개서 팔기로 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2010년 이후 5번째 민영화 시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쪼개 파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방식의 매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오늘은 1년 중 14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인데요. 그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웃돌면서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또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나흘 연속으로 다시 쓴 가운데 코스피는 2040선 중반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숨을 고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조금 안을 들여다보자면 화장품 또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확인하죠. 코스피 현재 0.34% 오른 2048포인트 나타나고 있는데요. 2050선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4포인트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고점이 오전장에서 2048포인트 정도, 장중에는 잠깐 하락 전환하면서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되고 있죠. 현재는 장중 고점이 2049포인트 나타나면서 2050선 가까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0.33% 오른 2048.86포인트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을 확인해 볼까요? 어제와 비슷하게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어제보단 조금 줄어들었죠. 300억 원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 투신, 고르게 매도 물량이 섞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현재 1,7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매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0.05% 내린 68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688포인트 정도에서 소폭 올라 출발한 이후에 692포인트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69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거래소와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죠.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0.05% 소폭 하락한 687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을 확인해 볼까요?
장 초반 매도하던 개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현재 350억 원 가깝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크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현재 136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5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KTB증권 리서치센터 최연기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는 2048포인트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플러스를 달고 있다가 현재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시황을 짚어볼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좀 저희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좀 장기간 박스권 상단에서 좀 부딪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가 사실상 제약 쪽,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들의 M&A 소식이 아니었으면 좀 추가적인 하락폭이 좀 컸던 양상이었는데, 일단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일단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부터 사실상 이제 금융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미 연준 위원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의 노이즈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사실상 이제 외국인이 어떤 대규모 순매도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지난주보다는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유입 강도 자체는 상당히 좀 미약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내도 삼성전자가 물론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화장품을 제외한 어떤 기타 시클리컬 업종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을 만한 어떤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주말에 큰 이벤트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경계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 코스피 수준에서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계속적으로 순환매, 그러니까 짧은 어떤 순환매의 어떤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와 소재 쪽의 강세는 좀 어쨌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지속될 것 같고요. 좀 단기간 어쨌든 박스권 상단을 뚫어낼 만한 어떤 상승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도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의 결과를 알아보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조금 짙게 나타나는 오늘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러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간밤에 화제가 됐었던 유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달 9월 산유국 회동을 앞두고 기대 속에 또 상승했었던 국제유가였는데 8거래일만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게 당연한 바 있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다음 달에 있을 산유국 회동에 대해서 난항을 예상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유가가 사실은 배럴당 이제 50달러 선을 터치하고 나서 사실 40달러 가까이 한 고점 대비 20% 낙폭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WTI 기준으로 배럴당 47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준에서 좀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국제유가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달러화 강세 압력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하반기 원유 시장의 어떤 과잉 공급 이 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유가의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잉 공급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주요 산유국들의 그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실질적인 원유 수요 증대 감이 그러니까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변수가 지금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9월달 오펙에서의 어떤
그 생산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긴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 기대감에 충족될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보장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오펙 입장에서는 지금 배럴당 40달러 선을 꾸준히 상회하는 구간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감산에 나서겠냐라는 회의감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이제 아무래도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여파로 인해서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원유 수요 증가율도 이제 그 성장률 대비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공급이 의미 있게 줄지 않는다면 이제 수요단에서 받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유가도 어쩌면 좀 장기간 박스권인 배럴당 40에서 50달러 사이에 좀 갇히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물론 연말로 갈수록 이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신흥국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유가의 상승, 그 다음에 신흥국 통화 절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그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을 도와줬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좀 멈추거나 아니면 좀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는지 아니면 다시 배럴당 4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는지 이러한 어떤 흐름 예상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유가의 움직임은 40달러에서 배럴당 50달러 선으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 정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또 성강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3,100선 이상으로 올라갔던 모습이었는데 점점점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내에서 또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우선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사실 여타 글로벌 증시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부진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성강통 시행이라든가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가능성 여기에 통화 정책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3,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출회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3,100선 이상의 흐름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그 유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 그러니까 성강통 시행으로 인해서 유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감 자체는 이제 이미 좀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 요인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GDP 성장률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7월 중 실무경제 지표의 부진이 어쨌든 3분기 어떤 성장률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조금 증시 상승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구조 조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다소 공격적인 경기 부양이나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어떤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선전 증시가 주로 이제 신성장 동력 기업들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선정 증시만 놓고 보면 고평가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강통 시행 이후에 또 증시의 어떤 변동성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3,100선을 중심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국 증시도 이 실물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가운데 또 성강통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분위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신흥국 증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 통화 절상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는 연초에 낙폭이 컸던 신흥국 통화도 상당 부분 이전 수준까지 다 회복되는 상황이고 국내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지금 1,100원 수준을 깨고 내려왔을 만큼 원화의 절상 압력이 상당히 두드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원달러 환율이 뭐 추가적으로 뭐 1,15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외국인의 뭐 순매도가 급격히 뭐 강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역으로 어쨌든 외국인 자금이 이전처럼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쨌든 뭐 잭슨홀 연설이라든가 뭐 다음 주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어떤 미 8월달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코스피 지수의 상승 탄력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단과 하단이 좀 갇혀있는 흐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처럼 뭐 화장품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수익률이 좋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성장주로의 자금이 좀 순환매가 또 지속될 거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어쨌든 IT 업종, 소재 업종에 좀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상단은 어쨌든 IT와 소재 업종을 제외한 여타 시클리컬 업종들이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 좀 상단 역시 여전히 좀 제한적인 어떤 흐름이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원화 약세가 뭐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또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화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 또한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모두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현재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뭐 폭이 크지는 않지만요. 코스피는 0.29% 정도 상승하면서 2050선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 정도 소폭의 하락입니다. 조금 눈에 두드러지는 점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줄었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요. 양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지수는 크게 안 빠지는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종목이 빠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코스피랑 코스닥의 종목들 하락 종목 수의 수를 보게 되면 어제 종목들 빠지는 개수가 2.5배 정도 됩니다. 코스피도 네.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 순간에서도 코스피 426개 빠지고 있고, 올라가는 거 뭐 350개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616개 정도 빠지고 있고요. 올라가는 거 470개 정도인데, 이렇게 빠지는 개수들이 많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형주 종목이 한정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또 큰 금액에 있는 종목들도 안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만 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이 차별화에 재미가 없는, 그리고 소외를 받고 있는,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그룹주 이렇게 강세의 흐름들이 당분간 좀 나올로 좀 독주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001 차트가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보면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해 있죠. 그러니까 안착이 아니라 5일선을 지금 저항선을 두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대형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대형주 002, 자, 대형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얘는 5일선을 일단 안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을 저항선을 두고 있고, 대형주는 5일선을 뚫어놓고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자, 003 중형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밑으로 그냥 내려 빠져 있죠. 음봉이나도 쭉 빠져 있으면서 이평선 지지 라인을 다 깨고 굉장히 약한 모습에 있고, 소형주들은 더 심합니다. 소형주들은 만약에 이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거의 코스닥과 비슷하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 폭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좀 재미가 없고 대형주 위주의 좀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차별화 장세가 기관과 외국인들 이 메이저들이 계속 대형주들만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오는데, 이 흐름은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양시장의 분위기 먼저 살짝 짚어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장의 이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8거래일만 하락했는데 3% 정도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걸 확인해주는 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지수보다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게 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유나 화학주,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도 좀 까다로운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자, 유가가 이제 40달러를 살짝 이탈했을 때가 한 2주 전인가요?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며칠이었냐면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뉴욕 근월 원유 가격을 본다 그러면은 8월 2일 날에서 저가가 39.26달러가 그때 찍히면서 40달러를 한 번 더 하회 이탈하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또 빠져도 문제가 되죠. 뭐 20달러, 이제 10달러 이렇게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자리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몇 프로 올라갔냐면요. 자, 8월 2일서부터 올라간 게 약 2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가격이 22% 올라가니까 당연히 눌림목 조정 3%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제 3% 빠진 거를 가지고 크게 그렇게 뭐 비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동안에서 20% 계속 2주 동안 계속 올라갔으니까 눌림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뭐 45달러 정도를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조정받고 다시 50달러가 넘어가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의 흐름이고요.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국제유가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2014년도 100달러 이상에서 움직였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때처럼 뭐 경제를 발목을 잡는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화학주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일단 그러니까 한진그룹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이제 해운주들이 좀 급락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죠.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주들도 오늘 좀 흔들림이 좀 나오는데 일단 정유주들도 흔들림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일단 삼성그룹주들만 좀 강하게 최근에 움직이고 나서 오늘 IT들이 빠지게 되는데 좀 정유주들이 빠지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봐도 좀 심하지 않았나. 오늘 좀 빠지는 폭이 좀 작지가 않거든요. 네. 아까 전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월도 그렇고 지금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유가의 흐름들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최근에 단기 고점을 찍고 네. 조정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오늘 조정이 조금 급하죠. 그래서 지금 4% 정도 좀 빠지고 있는 이제 정유 업종인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반등주 흐름을 보면서 네. 다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면서 일단 네.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나올 때 주가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보다는 그동안 올라갔었던 부분에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서 그래서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반등 시에 좀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의 하락세가 조정세가 조금 깊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하락세는 단기간에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셨지만 일단 내일장의 움직임을 보시고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오게 된다면 반등 시에 그때그때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깊게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세 업종 그리고 약세 업종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강세 섹터에 뭐 제약업체 그리고 백신, 진단시약, 방역, 화장품, 건설업종 꼽아주셨고요. 약세 섹터로 항공, 정유, IT 대표주들 그리고 타이어 이렇게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7월 면세점 매출액과 이용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뉴스에 더해서 또 사드 우려에 대한 저가 매력까지 생겼다라는 판단이 오늘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좋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등이라 봅니다. 뭐냐면요,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고, 사드 문제로 인해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뭐 코스맥스 6%대 강세 주고 있고, 뭐 한국콜마, 에이블CNC 다들 5%대, 5에서 6%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아직까지 차트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반등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나오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그 얘기들이 우려감이 다시 감소가 되면서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제보복이라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맥스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고 에이블CNC도 마찬가지고 특히 에이블CNC 같은 경우는 37,000원짜리에서 지금 빠진 폭을 보니까 한 29% 정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을 주는 거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결국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재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수급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차트적으로도 이평선을 강력하게 넘어간다라든지 고점부를 다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도 아직까지 이탈이 된 상태에서 수급이 돌아왔다라기는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세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보유하신 분들 가운데 손실이 있으셨던 분들 오늘장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약주, 백신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약업계 또 2위 화이자가 항암제 개발사 메디베이션을 140억 달러, 한화로 15조 원 규모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제약바이오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고 또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홀로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제약바이오주의 열기가 불러일으켜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총 포함해서 한번 제약주의 움직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약주의 움직임이 이제 항상 강할 때에선 IT들이 항상 약세를 보여줬고요. IT들이 강할 때에서 항상 제약바이오들이 약했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이 벌써 1,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가 어제까지는 강했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계속 약했었는데 오늘 그쪽이 또 조정받으니까 제약바이오 좀 강하죠.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IT 업종들 특히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위치에서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세 업종을 보게 되면 이제 주요 제약업체 쪽에서 이제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에스테파마라든지 이제 테마적으로 8%대씩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단기적인 시세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콜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슈를 좀 맞기도 했고 그동안 또 제약바이오 업종도 화장품 업종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사드로 인해서 계속 종목이 못 가고 좀 악재 부분에서 단기적인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IT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IT가 조정이 내일까지 될지 모레까지 될지 일주일 동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 어느 정도 받고 다시 IT들이 다시 움직일 타이밍에서는 화장품 이쪽이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네. 매매적인 접근으로 화장품들도 제약주하고 화장품들, 네. 그러니까 제약주들도 반등세 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그래서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그 시세를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제약주들의 오늘장 반등도 화장품주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설명이신데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IT와 제약주가 서로 시소 흐름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왜 자꾸 올라갑니까? 왜 그러겠어요? 메이저들이 계속 걔네들만 사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IT들이 항상 움직일 때에서는 제약바이오들이 항상 약세를 흐름 보이는 게 하루 이틀 흐름이면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걸 벌써 예전에서 작년도 주식 챔피언에서도 요 흐름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의 흐름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움직이면 이쪽이 조정을 받는다. 이쪽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흐름들, 패턴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주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종목들이, 그러니까 돈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서는 이 흐름들은요, 조만간에 IT 쪽으로 바뀔 겁니다. IT에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쪽 종목들이 과거에 이제 화장품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IT들이 이제 계속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종목별로 좀 매매 대응을 하시면서 이 흐름들이 어느 순간에 깨질 겁니다. 어느 순간 깨지면서 이 흐름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제 전이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주요하게 다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는 아마 조만간에 또 다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조정을 받으면 IT가 다시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IT와 제약주 엇갈린 흐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것이 또 미국의 화이자가 메디베이션을 140억 달러 인수를 했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끄는 제약바이오주였는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주 전체에 조금 매기를 쏠리게 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시겠네요. 네, 왜냐면요. 지금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IT 대형주들이 상당히 못 갔습니다.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상당히 못 갔던 자리에서 이제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화이자 얘기도 말씀하셨고 미국 시내 나스닥에서 제약 업종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서 움직였지만 사실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품 이쪽 관련주들이 임상이 실패를 하면서 급락을 맞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서 그동안 급락이 맞았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반등을 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드리고요. 일단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2014년도, 2015년도 오면서 바닥에서 1000% 가까이 올라갔다는 걸 봤을 때에서는 네.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종목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전히 들고 있는 종목들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바닥에서 1000%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팔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길게 보면서 빠질 수 있으니까 그쪽은 조금 탈피하면서 차라리 업종 내에서도 같은 제약바이오주라도 교체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잘 선별하셔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네,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가스관 관련주, 관광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다음 달도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가스전 개발 성공 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오늘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한국석유공사죠. 예, 여기에서 이제 대륙붕 동해 이제 가스전 개발 성공에서 아침에 동양철관이라든지 이제 관광업체들, 그다음에 스틸 파이프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요. 지금 종목들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스틸 플라워라든지 동양철관이라든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스틸 플라워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다가 윗골이 달리고 싹 내려왔고요. 동양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자원 관련주들 같은 경우 예전에서 뭐 금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가스 관련주라든지 뭐 석유, 석탄 이런 관련주들이 2000년도 이제 초반 때나 이제 중반 때에서 많이들 했다가 결국은 많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거를 좋은 얘기가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석유공사에서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이 없는 부분들은 과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움직일 때에서 뉴스에
매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탄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현재까지 그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업종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이슈는 어떤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 이제 아까 전에 IT를 말씀드렸는데 IT가 그동안에서 굉장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IT들이 한 3년 정도 못 갔다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사실은 지금 잘 가지만 그동안 이제 박스권이라든지 조정 구간을 1년, 2년 정도 가둬뒀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만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IT하고 좀 틀리게 지수가 움직일 때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못 갔던 이제 삼성 SDI뿐만 아니라 IT 대형주들이 못 갔듯이 건설주도 사실 못 갔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2008년도 이후에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못 갔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해외 이제 저가 수주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손실 부분들, 저가 수주로 인해서 이제 건설업종이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분양의 호조로서 이제 5년 만에 이제 실적들이 이제 정상화에 이를 수 있다라는 좀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그 현장에서 손실 그 부분들이 2016년은 약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2017년에는 4,200억 정도, 2018년에는 2,800억 정도, 이렇게 손실폭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타격이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수주에 대한 이제 그 손실 반영들이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대부분 이제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주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조정을 받을 만도 한데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지배구조로 좀 묶여있긴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떻게 보면 건설주 쪽으로 들어가 있는 쪽인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들 봤을 때서는 건설주들 바닥권역에서 은근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좋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주 지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늦지는 않겠네요.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손이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약한 종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건설주를 좀 비싸긴 하지만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사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좋은 종목을 조정을 받을 때는 싸게 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종목을 놓치지 마시고 조정을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조정을 받으면 좀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사시는 것보다 좀 조정을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약한 종목을 지금이라도 뭐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삼성 엔진이라도 물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가 매력이 있는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던 종목들 가운데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특징 업종 살펴봤고 이번에는 특징 종목들, 특징주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에서 우리은행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은행이 다시 민영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6년간 4번의 실패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쪼개서 팔겠다라는 방안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민영화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오늘 장에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은행주들은 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은행주들도요 굉장히 잠잠하게 못 가면서도 소외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금융주 섹터인데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만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묶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증권주들도 안 움직이고 은행주들도 지금 좀 잠시 지금 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민영화 같은 이제 매각 이슈들은 과거에서는 사실은 이제 핫 이슈로 이제 뜨거운 감자로 얘기들이 몰리면서 강하게 좀 움직이기도 했었던 이제 이슈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뭐 합병이든 그다음에 M&A든 그다음에 뭐 매각이든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안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한 몇 년간 좀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소외되고 있는 모습은 좀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은행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승권역으로 계속 차츰 조용히 움직이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그동안 이제 실적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을 이미 다 벗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실적들이 좀 견고하게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3분기 이후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로금리에서도 이렇게 잘 버텼는데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슬슬 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하게 되고 또 추후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까지 기대가 높아지게 된다면 주가의 움직임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조금씩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은행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비주얼 한번 살펴볼게요. 펀더멘털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 너무 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좀 크게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9% 이상 오르는데요. 저 오늘 오르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동안 많이 쭉 빠졌다가 반등을 줍니다. 근데 이 종목을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예. 자, 보면은 차트 흐름들이 이제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유에서 이제 급등을 나왔을 때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걸리는 자리들이 이제 깨었던 자리들, 저항 자리들입니다. 이 저항 자리들을 무시하실 게 왜 안 되냐면 그동안 이제 더 좋은 비전 같은 경우는 24,000원대에서부터 해서 26,000원대에 분명히 물린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누군가가 먹어 들어가면은 그게 다시 올라가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반등 주고 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등이 줄 때에서 신규 매수해갖고 물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갖고 있던 분들이 반등을 줄 때 22,000원에서 24,000원 사이로 만약 그쪽에 단가가 맞춰 있는 분들은 22,000원에서 24,000원 올라올 때에서 파셔야 되는 거지. 요거를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평가 분석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좀 움직여졌는데 이거는 앞으로 하반기 실적까지 계속 보면서 그건 나중에 좀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당장은 물려있던 개인 투자분들이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때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비중 일단은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가격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있는 자리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을 묶어서 한번 살펴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이 이르면 오는 25일에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자구안 내용이 안에 대한항공 추가 지원에 나서게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엇갈린 모습 주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한 8, 9% 정도 오르고 있고 또 추가 지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대한항공은 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반대로 장중에 한 8%, 9% 이상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두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자, 대한항공하고 이제 한진해운. 자, 문제는 이제 한진해운이 굉장히 그동안 안 좋은 얘기들 나오고 법정 관리 얘기 나오고 지금도 별로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안 좋은 얘기에서,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얘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가 지원을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반등을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잠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가 모자른데 피를 잠깐 수혈한다 그래서 살아나면 상관이 없지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혈을 해주니까 아직 수술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혈을 해주니까 그래서 잠깐 움직이는 부분으로 보여주고요. 반대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 얘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피를 만들어서 또 공급해주고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피를 만들어 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언제까지 또 공급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진해운 올라가고 있는데 한진해운은 이거는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만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진해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잘 움직이다가 어떻게 보면 문매를 좀 맞은 격인데 쭉 지금 조정이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이제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그러니까 반등의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못 파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제 수익 실현을 못 했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반등 줄 때 매도 타이밍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도 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은 추격 매도 하지 마시고 내일과 모레에서 해서 29,000원 이상으로 반등을 주게 되면 한번 정리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의 움직임 이렇게 살펴봐 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STX 그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분 매각설에 STX가 또 상한가 30%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룹주 동반적으로 움직임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STX 그룹주, STX 엔진, STX
뭐 중공업, STX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19일 날 이제 3일 전이었죠. 3일 전에 이제 19일 날 4일 전이었고 4일 전에 이 매각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 부인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뉴스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STX 그룹주 일단 이상급등 현상이라고 이제 뉴스는 이제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내용이 사실적으로 이제 나왔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움직이는구나 이제 나중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회사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매각세도 부인을 하고 있고 주가가 이상급등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도 쉽사리 단기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쉽사리 올라갈 때 쫓아가시는 것은 맞지는 않다 보입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해운주들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또 여기다 또 비중을 또 더 실어가지고 더 올라갈 줄 알고 예. 한번 올라오게 되면 한번 정리하셨다가 나중에서 다시 흐름을 보는 게 낫다. 왜냐면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잘못하면은 STX 그룹주는 예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과거에서도요. 급등을 했었다가 급락했던 흐름들이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언제였냐면은 2015년 1월 달이었었죠. 이때에서도 급등을 했다가 그때 이후에서 지금 이때 당시 3,000원짜리에서 6,000원짜리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렇게 쭉 빠진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작년 1월달, 2월달, 3월달의 흐름을 보면서 주가가 이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경계기심을 키우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그룹주 또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거 당연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겠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급등을 기다리시기보다는 빠르게 기회 줬을 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양 DNU 한번 살펴볼까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급등 이후에 다시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어제 오늘 급등 이후에 바로 음봉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간이 떨리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아침에서 확 움직였을 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또 못 판 사람들은 또 아쉽고.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인 목표치를 잠깐 줬기 때문에 이제 흘러내리는 건데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차트가 죽지는 않았는데 코스닥이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이 위로 뚫질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거는 아침에서 강하게 줬다가 지금 다시 흘러내리고 그래서 내일도 이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있는 이제 이것도 이제 거래소 이제 소형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이제 거래소 보니까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었다면은 아마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아직은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 만약에 반등세가 나오지 않으면 내일 정도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세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감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강한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오늘의 고점이죠. 4,100원대를 반드시 감고 올라가야지만 이 종목이 살아나는 거고 그러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보다는 이익 실현 혹은 물리신 분이 있다면 이제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일의 흐름들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내일의 흐름이 기로가 되겠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오늘의 음봉을 감싸줄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냐 아니면 하락이냐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JW 그룹주 한번 살펴볼까요?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거든요. 대부분이요. JW 중해제약 현재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JW 홀딩스 마찬가지로 0.7% 정도 하락. 이렇게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나네요. 네, 지금 JW 중해제약, 신약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삼자 배정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유상증자 이제 3자 배정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호재성으로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00억 정도. 그래서 이 유상증자가 나올 때에서 밑에 이제 그 주석이죠. 이 주석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호재로 반영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타 자금을
기타 자금을 마련을 목적으로 인해서 일단은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여질 거냐. 만약에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하겠다라면 당연히 주가는 급락세가 나왔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겠다, 뭘 하겠다, 아니면은 발전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좋은 얘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식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주가의 이제 호재성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침에서 좀 강하게 움직여졌습니다. 근데 지금 쭉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싹 달리면서 지금 거래도 실리고 있는데 매매적으로는 이렇게 쭉 빠질 때에서 단타적으로는 쭉 빠질 때 접근은 가능하시지만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일 한번 더 빠져버리면은 그냥 들고 있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내일 더 빠지면 내일은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물려 들어가려는 분들한테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점이 있으니까 고점 매매를 좀 즐겨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점에서 밀렸던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쭉 밀리면 이게 아침에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아침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강세를 주다가 지금 마이너스 3%, 2%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 밀렸기 때문에, 13%죠. 13% 정도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2, 3%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잡아먹겠다라면은 단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괜히 2, 3% 먹으러 들어가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5% 이상 더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관망하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후 흐름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가 길게 가지 않는 JW 그룹주입니다. 단기 매매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내 종목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가겠습니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 빠르게 짚어드리죠.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이제 사조 시푸드라는 좀 종목을 예. 음식료 업종 중에 탑픽으로 좀 꼽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관심주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그 음식료 업종 자체가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월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시면 60개월 이평선까지 지금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에 있었던 의미 있는 또 고점이 이제 만나는 시고정저가 많이 부딪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는 이제 저가 메리트 또는 이제 밸류 매력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가격까지 업종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근에 조금 어떤 종목이 그나마 수급이 제일 센가 하니 그 사조 시푸드라는 좀 종목을 수급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큰 이슈는 그 자산 가치가 좀 부각이 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시총 가치 대비해서도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좀 높은데 이를테면 이제 삼성동 그러니까는 한전부지죠. 한전부지 근처에 동사의 그 사조 빌딩이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송파 쪽에서도 이제 동사 지분이 좀 한 40% 좀 갖고 있는 그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 부지도 그 일대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서 같이 좀 재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가 시총보다도 한 1.5배 정도 높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좀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의미 있는 그 매물벽을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또 지금 쉬어갈 때 좀 눌림 나올 때 오늘 좀 막판에 좀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한 7,300원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재진 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8,150원 정도까지는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에 이제 투매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가 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한 8,150원 정도까지는 TP를 좀 드리고요. 반면에 7,000원 선 정도는 이제 순절 라인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드려야 되니까 그 저점 부분에 중요한 좀 라인인 7,000원 선을 좀 깨지 않은 등 들고 간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제 원양어선 부분도 최근에 성장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그 매출 비중이 컸던 그 이제 참치를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들여왔던 그 참치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가가 올라감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업품은 다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실적도 괜찮고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음식업종이 빠질 만큼 많이 빠졌고 이 세 가지를 좀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현 시점도 진입 가능하다 좀 말씀드려서요. TP 아까 말씀드렸던 8,150원까지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사조시푸드 받아봤습니다. 오늘 종가에 진입을 하셔서 목표가 8,150원 설정하셨고요. 손절가는 좀 짧습니다. 7,000원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종가 공략주의 메리트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을 6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0.13% 오른 204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의 움직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출발이 2044포인트 강보합권이었는데요. 네, 고점 2048포인트 오전장에 나타내다가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내네요. 현재는 2050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지수가 장중 고점이 되겠는데요. 0.43% 오른 2050.87포인트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에 그 비밀이 숨겨 있는데요. 확인을 해볼까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죠. 현재 135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아쉽지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70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92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 그래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 참 강하죠. 나흘째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169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170만 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서 0.6% 정도 오른 167만 5천 원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현대차도 보합권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 삼성물산은 0.98% 하락하면서 15만 1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은 1%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또다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계 매수의 재차 상승입니다. 지난 19일 찍었던 52주 신고가가 81만 1천 원이고요. 현재 주가의 움직임은 0.8% 오른 80만 원대 초반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3% 하락, 아모레퍼시픽이 2.79% 오르면서 38만 7,500원에서 움직입니다. 삼성생명 재차 떨어지는데요. 현재 1.9% 2% 가깝게 내리면서 10만 원대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까요? 신한지주가 0.25% 하락, 포스코도 약보합권이고요. SK텔레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19% 상승이고요. 주가는 26만 9천 원대에 걸려 있습니다. 기아차는요 1.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21% 내린 686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출발은 소폭 올라서 688포인트 정도 출발한 이후에 장중 고점이 692포인트였었고요. 오전장은 그래도 꾸준하게 플러스를 달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 약보합권으로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거래소와는 다르게 오전장 분위기보다 오후장 분위기가 조금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반대로 또 오전장이 약했다가 오후장의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장중 저점 68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0.01% 하락한 688포인트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은 장 초반에 매도하다가 매수로 돌아섰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75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146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370억 원 정도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움직임 현재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월 내내 코스닥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일단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하락으로 베팅을 하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램시마에 대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셀트리온의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이상 하락하면서 10만 9,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연일 하락입니다. 어제 8거래일 연속 하락이었고 오늘은 9거래일째 하락이 되겠죠. 2.78% 하락하면서 당연히 연저점 경신한 모습이고요. 52주 신저가도 더 낮춘
모습입니다. 8만 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카카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많이 약화가 되면서 8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1.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더니 오늘 잠깐 숨을 고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8만 2,400원이고요. CJ ENM은 현재 0.3%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로에는 0.5% 약보합권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미팜이 6% 비교적 크게 내리고 있는데요. 주당 2,250원씩 밀리면서 31,6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1% 상승이네요. 12만 2,300원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머티리얼즈가 0.26% 하락합니다. 주가는 15만 3,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수의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 차트를 보신다면 큰 움직임이 없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휴젤은 2%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8월 23일 화요일장 클로징벨 이제 딱 울렸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2050선까지 보여주네요. 결국 0.43% 8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보다 오르면서 2050포인트 마무리가 되면서 뒷심을 발휘해주는 오늘장이고요. 반대로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서는 파란볼로 전환하면서 현재 0.07% 소폭이지만 그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을 터치한 이후에 주춤주춤 계속해서 밀리는 양상인데요. 오늘장 마감 상황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네, 오늘장 이제 삼성전자만 나홀로 좀 계속 강세를 좀 보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는데 제가 한번 장중 수급을 봤더니 삼성전자 기관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움직여줬죠. 누군가 샀는데 개인 투자 샀느냐? 개인 투자 산 게 아니고 일단 이제 기타 법인이라 그래갖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기타 법인에 있는 삼성전자는 자사주가 매입이 들어오면서 대략 지금 장중에서는 이제 잠정치인데 한 89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억지로 끌어당긴 이제 지수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오늘 기관들이 좀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롯데케미칼도 매도가 많이 나왔고 한국전력도 매도가 나왔고 아까 전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정유주 화학주들도 오늘 기관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이 좀 매수가 했던 종목들 1, 2, 3위를 좀 봤더니 이제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삼성물산이 좀 포함이 돼 있고 외국인들은 이제 고루고루 이제 뭐 삼성엔지니어링도 샀지만 고루고루 이제 대형주도 좀 사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더라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수는 2050선을 지금 안착을 해놨지만 또 불안정하게 종목들이 다 움직이면서 좋으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삼성전자랑 삼성엔지니어링이랑 이렇게 삼성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특히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강보합권으로 땡겨놨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개인주담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이제 시가총액인 상위 종목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 조정, 현대모비스 조정, 삼성생명도 오늘 조정을 받았네요. 이쪽도 오늘 기관들 좀 매도가 좀 나온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있을까요? 네, 자, 신한지주, 은행주죠. 은행주 오늘 약보합과 강보합권에서 잘 버텨줬는데, 포스코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LG화학도 뭐 잘 버텨준 모습. 자동차들은 오늘 아침에 좀 강한 모습들로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종가까지 기아차는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강보합권에서 버텨준 모습입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들 매도 상위에는 일단 안 잡힌 걸 보니까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주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일단 뭐 LG생활건강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네요. 자, KTNG도 오늘 기관들 매도가 좀 나왔던 걸로 제가 좀 보여주는데 일단은 오늘 그것보다도 SK이노베이션 오늘 장중에 하락폭이 좀 심했죠. 네. 네, 4% 정도 하락세를 많이 보이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대부분 기관들 좀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게 오늘 좀 특징인 것 같고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으로 강하게 지수를 땡겨 올렸던 부분들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홀로 독주 혹은 이 삼성전자만 이제 강세를 주면서 지수의 차별화가 이렇게 극심해지는 이 흐름들은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약한 종목들,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장중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거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 약하는 이유는 안 사니까.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니까 그래서 계속 빠지는데 계속 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짚으셔야 됩니다. 가고 있는 종목이 올라타야지 지금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지금은 약한 종목들은 철저하게 안 움직이는 그런 차별화장이 점점 좀 심해지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꼭 가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드는 시장이 아니고 메이저들이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메이저들이 일부러 차별화를 엄청나게 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극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 같네요. 네, 종목별 차별화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남겨주시면서 오늘 시장의 마감 상황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코스피는 2049포인트고요. 코스닥은 687포인트의 0.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3거래일 만에 하락인데 11원 이상 하락을 했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지금 현재 1,115원인데요.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을 메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거래일 동안 올랐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5일 이평선상에서 보면, 그 선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갭을 메꾸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그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진행이 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94.375포인트인데요. 0.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그 하락을 동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미국 연준위에서 그 매파적으로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였던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는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제니 옐런 의장의 그 발언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뚜렷하게 어떤 스탠스를 나타내는 발언보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발표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지금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9월 달에 신흥국에 있는 자금을 빼느냐, 10월 달에 빼느냐, 11월 달에 빼느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15% 정도 되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4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잭슨홀 미팅에서 제니 옐런 의장이 만약에 스탠스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9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이 퍼센테이지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한다. 그게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 하지만 투자은행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언제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는 어쨌든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결과적으로 자금을 빼야 된다.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보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은 떨어지지만 제가 볼 때 추세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시장을 상해 종합지수를 보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0.16%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삼강통 이야기도 하고, 기본적 분석에 대한 펀더멘털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은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때 3,100포인트를 지키는 이게 저항대였거든요. 이게 돌파를 하게 나서 이 3,1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 봐서는 지금 현재 시점은 3,100포인트가 그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단기 급등 위에 좀 안착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그 단기 급등하게 되면서 이제 그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보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급등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다. 해소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수가 한번 상승 추세에 있더라도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탄력이 둔화가 되는 부분은 보이는데요. 지금이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에서 보게 된다면 60주 이평선을 보게 되면 60주 이평선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어서 아무리 지금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더라도 장기 추세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120주 이평선 상에서 보겠다면 120주 이평선 상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더 빠지면 더 매수하거나 해도 그리고 지수를 사는 선택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 상해 종합 지수를 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행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정 구간이다. 만약에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상강통일은 당연히 정책 이슈겠죠. 그렇게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면 약간은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유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유가가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3% 이상 빠졌는데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또한 빠지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그 저번 주에 매도 포지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동안 올라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버티는 잠세다. 오버스팅이 나온 상태다. 그리고 트레이드들이 쇼커버링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버텨야 되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번 주 그리고 주말을 버티고 나서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빠지는 상황이 더 빠질 수 있는 없냐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보게 된다면 오늘 그 $46 중반대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올랐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3시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리야드 같은 경우는 지금 9시에서 10시 정도 됩니다. 이 시간대 보게 되면 이제 보통 해외 선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유가라는 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한 번은 꼭 오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중동의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8거래일 동안, 저번 주까지 8거래일 동안 유가가 올랐던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 메이저들, 중동 자금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투자은행들의 자금이 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들을 결과적으로 누구의 자금을 흔히 말하는 뺏어갔냐? 개인들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들의 자금을 뺏어갔었는데 개인들이 버티지 못해서 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투자은행들하고 중동자금이 한 방향으로 중동자금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고 다른 자금들은 내리는 거에 베팅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8시, 9시 정도 돼서 영국계 자금이나 아니면 미국계 밤 9시부터는 이제 뉴욕이 8시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자금이 힘면은 유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유가의 하락 배팅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셔도 된다라고 지금은 이익을 실현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오래 한 2, 3일 정도 더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공급직 부분을 좀 터치를 했는데요. 중국 정제유가 수출을 늘리고 있고 미국의 원유 태블 장비수가 8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라크의 원유 수출을 하루에 15만 배를 늘릴 계획이었다라고 그런 부분이 뉴스로 나오게 되면서 유가 하락을 부채질을 했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 ETF로 지금 꾸준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떨어졌으니까 오늘도 사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 3,000선에 근접할 때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저번 주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 ETF 매수하자 외환시장 접근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는 3,000선 근접하게 되면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가의 시장 전망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과 함께 전략은 김세영 멘토님과 함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한중일 외교당국이 내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합니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 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 측이 요청한 한국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내일 또 매각 공고를 거쳐서 올해 말까지 매각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7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발표합니다. 일본에서는 내일 6월 경기 동향지수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내일 주요 일정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정수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뉴스는 좀 꼭 챙겨보자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네. 막 대형주들만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를 보다가 이제 종목이 확 움직일 때 쫓아가시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보실 거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에 뉴스가 나온 종목들은 쫓아가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어차피 올라갈 때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악재 부분들은 먹어 들어가게 되고요. 시장이 좋을 때에서는 악재 부분을 먹어 들어가게 되고 안 좋을 때에서는 그 악재를 부각시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악재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시장을 빼지는 않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굉장히 안 좋고 소외를 받고 있고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시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만 움직이니까 나빠 보일 뿐이죠. 그렇죠? 삼성전자만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이 차별화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 차별화가 쉽게 안 없어진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쥐약이고 독약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움직일 때에서는 길게는 3, 4개월까지도 이렇게 차별화가 길게 움직이는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한 달 정도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차별화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형주들을 여러분들도 편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은근히 거래소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듯이 은근히 거래소 종목들 여러분들 바닥권역에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는 개인 투자만 안 보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최근에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세에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 같은 경우도요. 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과거 움직이기 전에 자, 지금 모습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삼성전자 움직이기 직전 모습입니다. 네, 직전 모습에서 차트가 뒤로 돌아갔네요. 자, 이 직전 모습에서 이렇게 올라간 모습인데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더 비슷해요.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움직이기 직전에 이 바닥에서 지금 삼성 SDI는 올라가기 위한 모습이고 이때 당시 이제 5월 23일 날에 삼성전자의 모습이 지금 삼성 SDI 모습이 아니냐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그리고 금액을 크게 들어가신 분들 이런 종목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입니다. 월봉을 봐도 완전 바닥에 있고 주봉을 보더라도 바닥에 있고 일봉을 보게 되면 최근에 4만 원대에서 4만 5천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쭉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 굉장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종목들, 이런 대형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이게 이제 코스닥의 이제 대형주 대형주 쪽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대형주로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계속 빠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추가 매수하시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카카오를 지금에서 추가 매수하느니 지금이라도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차라리 그쪽 종목 사거나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이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에 편입하는 전략, 가는 종목에 편입하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삼성그룹주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 꼽자면 오늘 종목 셀지 관심 종목이었던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정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전략까지 이정수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엇갈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